아, 좋다. 이렇게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으니까 온몸의 피로가 그냥 쫙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산 사람이라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동네 온천욕을 저처럼 이렇게 즐겼을 겁니다. 이 동네 온천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아무튼 이 지명까지 온천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온천수만큼이나 뜨거운 얘기들이 펼쳐졌던 동네 온천으로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온천동이란 이름답게 거리 곳곳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온천이란 글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거리 끝엔 동네 온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용왕신을 모으신 용각 안. 지금 보이는 이 네모난 돌이 그 옛날 실제로 남탕에서 사용했던 욕조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오역을 했거든요. 이게 욕탕이네요. 예, 욕탕이지요. 예, 여기 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물이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온천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돌 욕조 옆에는 온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요 비석은 온정 개금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천장 우물 정자 아닙니까? 요 온정에 막혀 가지고는 다시 파 가지고는 개근했다는 그 비인데 여기 보면은 그 부에 오리 북쪽으로 오리의 온정이라는 입욕탕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1766년 동네 부사 강필리는 온천을 재정비하고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 남녀를 구분한 목욕탕이었습니다. 동네 온천의 기원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네에 살던 절름발이 노파는 다리 다친 학을 발견하는데 이상하게도 학은 근처 샘의 자리를 잡고 꼼짝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백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파는 샘을 찾아 다리를 담가보는데 노파 역시 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고 그 이후로 이 샘을 온천이라 불렀다 합니다. 지금 우리 온천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 때의 재상이었던 충원공이 다녀간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그 대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유교보도 다녀가고요. 조선전기에 우리가 오면은 그 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임영대군 그리고 또 세조 때는 광평대군도 우리 온천을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온천은 다른 지역과 다른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외관에 있던 일본인들도 이 온천에서 목욕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상 남아 있습니다. 개항전 1870년 당시 조선을 찾은 일본인들은 뜨거운 동네 온천물에 몸 한번 담가보는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선에 왔으면 뭐니 해도 동네 온천이 쓰고 이래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생각을 생각만 해도 기대 이빠이 됐으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일본인 전용 거주지인 외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돼 있었죠. 어쩌어서 당신들 일본인들 아닌겨? 우째 여 동네까지 왔는겨? 여기 어디라고? すいません
동네 온천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몰래 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리가또. 허허. 일본 사람들은 외관 밖으로 통행 금지인 거 모르는겨. 퍼뜩 얼른 외관으로 돌아가서. 그럼 온천에 발만 잠깐 담그고 가겠습니다. 아리가또. 허허, 이 사람 진짜. 빨리 돌아가서. 잠깐만. 아리가또. 야, 들어보내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동네 온천은 명성이 자자하고 일본인들은 온천을 좋아하니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일본 사람들 원래 모욕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문화를 못하고 특히 외관에 온 일본인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뭐 꿀떡거떡이에요. 그래도 동네부에서 절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고 하여튼 관심이 많아서 이거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당시 일본인 거주지로 한정돼 있던 부산포에서 온천이 있는 동네까지 통행권이 확대됩니다. 1876년 개항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1883년에 당시 그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영사 마에다가 조선 정부 국내부에 의뢰를 해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당시에 온천을 한 번 이용하는데 13전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동네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동네 온천이 뭐야. 스고이. 이빠이 스고이 됐어. 야, 시원하구니다. 저 맨다리 내는 거 봐라. 미쳤다 미쳤다. 말쓰다 말쓰야. 에이. 여기서 뭐 하시모니까 술이나 한 잔. 내가 한 잔 사겠습니다. 이 불안당 같은 외국놈들 나와라 나와라. 이거 못 넣나. 화내는 모습도 이쁘모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살려주이소. 아니 이게 어디서 행패고? 이 안 떨어지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놈이 어디서 빨가벗고 이게 행패고? 어? 다시는 동네 바닥에 발붙지 마라. 알았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본인들의 복장이 벌써 우리 복장하고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온천 지방에 와가지고 안에 말이죠. 자기들까지만 있는 그 특이한 옷, 매무새, 그 훈도시라고 하는 그 매무새만 가지고 가위에다가 말이지. 그 위에도 걸치고 있는 것도 무릎팍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이 짧은 망토 같은 것을 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했죠. 그런 것들은 동네 보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드나들지 못하도록 오늘자면 모욕하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식으로 청원하게 되고 이것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상당한 알력을 오랫도록 조성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부사님. 일본 영사께서 여기까지 직접 웬일이신가? 이번에 또 일본인의 온천 출입을 금지하셨더군요. 이보시오 영사.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 사람과 같이 온천을 못 쓰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건 문화 차이가 있어서 아주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온천이라면 깜빡 죽는가 아시질 않습니까? 네 영사 말은 잘 알겠습니다만
나는 동네 부사요. 동네 부민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아,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일본 사람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욕탕을 하나 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인, 조선인 부딪힐 일도 없고. 일본 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온천 경영권 일부를 건네줍니다. 1878년 일본 영사는 이때 한 10년간 우리 동네 온천장 모욕 경영권을 계약을 해서 1년에 25엔을 주고 온천을 일본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 예,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동네 온천에 여기에 와서 여관도 짓고 가게도 만들고. 1898년 온천 경영권을 손에 넣은 일본은 야토지 여관을 시작으로 나루토 여관, 철도 여관, 와키 여관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들이 줄줄이 생겨납니다. 그중 우리는 이 복례관이라는 여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온천장 거리, 그곳에 하나둘 일본식 여관이 생기면서 화려한 불빛이 넘쳐나는 번화가로 그 모습을 바꿔갑니다. 그 중에서도 복례관이라는 여관은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이렇게 현대식 호텔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복례관은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했던 곳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보통 온천 여관으로만 알고 있었던 복례관, 그곳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세워진 일본식 온천 여관 중 가장 유명했던 복례관. 복례관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센 소리는 길 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는데, 이야, 저기 음악 소리 들리나? 그래, 좋지. 저 안에 들어가면 술도 먹고 온천도 하고 기생도 보고 안 되는 게 없다더라. 아,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다. 근데 저기 욕설은 비싸다던데. 니 저번에 소 팔아가지고 돈 좀 안 벌었나? 그걸로 한번 가자. 젊었을 때 안 가면 언제 한번 가보겠나? 안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자, 복례관이 과연 어떤 곳인지 이 두 양반을 따라가 봅시다. 당시 여관은 목욕업과 숙박업, 요식업을 겸한 곳으로 복례관의 본관 객실과 별관을 합치면 무려 40칸이나 되었으며 목욕시설을 갖춘 내실이 14칸. 또 당시 흔히 볼 수 없었던 당구장과 파친코 등 유흥시설에다가 각종 스포츠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 2,000평이 넘는 야외 정원에는 수백 평 크기의 인공 연못을 만들어 조각배를 띄우고 이용객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하니, 이야, 그 규모가 가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복례관은 뭐 종합 레저 시설로도 해가지고 모욕도 할 수 있고 또 숙박도 할 수도 있고, 숙박을 하면서 뭐 고급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나서고, 또 그 앞에는 또 뱃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연못도 구성해놨기 때문에 일종의
일종의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종합 레저타운, 스파타운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것들이 벌써 동네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곳에 일본인을 중심한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일본식 요관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목욕 문화 또한 바뀌었습니다. 한증 형태의 목욕법에 익숙했던 조선인들은 일본 요관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입탕식 목욕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일본식 목욕탕 아이가. 일본식 목욕탕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더라. 뭐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간다고? 아 뜨거. 완전 싹히겠다. 에이구, 니 어찌까지 촌스럽게 웃긴다. 그만 바닥 들어가. 들어가서. 좋다. 참말로 좋네. 온천물이 이렇게 뜨거운데 와 시원하단 말이 절로 나오네. 시원하다. 청소. 이처럼 화려한 일본식 요관으로 온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 온천 요관의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1920년대 여관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요관이 온천장의 중심부에 대거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20년대를 거치면서 온천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온천 수에 대한 그 고갈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온천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당시 경남도청과 그 다음에 일본인 온천 개발자 그리고 동네 주민, 동네 유지들이 얽혀서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온천수 배급과 그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일명 배탕권 전쟁은 여관이 생긴 이래 줄곧 계속되어 왔는데 자, 이제 배탕권을 누가 가질 건지 결정을 합시다. 우리 일본 온천 협회에서 당당히 허가받고 장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천수는 당연히 우리 것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온천수를 여태 동네 사람들이 지켜왔는데 당신네들 것이라니요? 이곳은 이미 조선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요. 이 모든 것이 천황폐하의 것임을 모른단 말이오. 어르신 말씀입니다. 조선 땅이 일본 땅인데 거기서 나는 온천수도 우리 것이지요. 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당신네들 때문에 온천수가 동이 날 지경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배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동네 은민들이 하나 되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당시 신문기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은민대회를 열어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원들을 선정해 각종 진정을 내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온 동네 은민들이 이렇게 결의를 모아서 이래도 우길 작정이요. 동네 온천의 배탕권은 동네읍이 갖게 됐어. 자, 여기. 이것은 동네 은민 모두가 힘을 모아 되찾은 것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것인 만큼 뜻깊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동네 온천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온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온천물에 대한 관리, 운영, 경영권을 가졌던 곳은 저희 동네 온천장이 유일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네 지역이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의 그 영향력이 강했던 곳이거든요. 당시 신간의 동네 지혜에 관련됐던 분, 또 동네 청년 동맹에 관련돼서 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 또 재력을 가졌던 분, 또 일반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본인들에 맞서 배탄권을 확보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 온천에 원수가 나오는 것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경험했던 온천수는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500년 동안 동네 온천이 한 번도 뭐 물이 마른다든지 식었다든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동네의 보물이면서 또 자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동네 온천은 긴 세월을 흐르며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속 화려했던 온천장 거리와 동네 온천은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로 이어나갈 것입니다.